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충격적인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6.27 대책, 9.7 대책에 이어서 역대급으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바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입니다. 저는 집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아예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마라까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 전역에 3종 규제 족쇄로 묶어버리고 대출을 아예 막아버린 초강력 규제, 실수요자도 투자자도 반드시 알아야 할 10.15 대책 핵심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규제는 서울 지역 전체를 3중 족쇄로 묶었다는 겁니다. 바로 규제 지역 지정입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여기에 더해가지고 경기도 분당, 용인, 수원 등 12개 주요 과밀지역을 3가지 규제지역으로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이걸 3중 규제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이제 주택을 매매할 때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원래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남 3구와 용산의 집값이 잡히던가요? 잡히질 않아요. 게다가 사실은 서울의 전 지역을 묶고 또 경기도 12개 지역을 묶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들, 우리가 마용성이라고 하지만 그런 마용성, 강남 3구 이런 몇몇 아주 소수의 그런 기초단체 빼고는 사실은 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을 필요가 없는 지역들입니다. 굉장히 과도한 그런 조치인데요. 과거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사실은 제대로 부동산의 폭등을 이제 막는 장치로 효과적이지 못했고, 게다가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했을 때 잠시 대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팍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잡아놓는 게 굉장히 단기적이고 어느 순간 그런 악재들이 다 반영돼서 다음번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될 때 지금 매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거래량이 튀고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순간적으로. 그런데 그러다 보면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계속돼요. 사실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매매, 사적 자치의 자유 이런 것들을 모조리 박탈하는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어느 정부가 사실은 이것을 단기적인 폭등을 감내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이 극히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 대책을 막는 그런 아주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전에 유튜브에도 설명드렸지만 6.27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이 수요 억제책이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수요 억제 정책은 민간 공급 억제 정책으로 바뀌었다. 실제로 그런 효과만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가 이제 대출 규제인데요. 대출 규제 관련해 가지고는 15억 원 이하는 6억 원을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4억 원으로 대출이 축소가 되고 25억 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2억 원으로 대출이 최소화됩니다. 대출 장벽을 역대급으로 높여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충격적인 그런 대출 억제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출 억제를 하면
정말 이 부동산 가격이 잡히느냐. 저번에 627 대책도 6억으로 낮췄습니다. 6억으로 낮춰가지고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줬지만 결국 그 시장이 충격을 해소하고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 부자만이 사실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대출억제 정책은 마찬가지로 민간의 공급을 극히 억제하는 공급 억제 정책으로 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어떤 민간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 내에서 그런 이제 민간 건설업자들이 거의 씨가 마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수요 공급의 근본적인 건강한 시장성이 무너지면서 당장은 눈앞에서는 부동산의 폭등을 억제하지만 궁극적으로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공급이 부족하면서 또 그런 불씨를 남겨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이외에도 세금 거래 규제라는 것도 지금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 취득세를 중과를 합니다. 2주택자는 취득세 8% 중과, 3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12% 중과, 그리고 양도세 중과가 재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다시 적용되면서 매물을 팔아도 남는 게 없게 만들게 됩니다. 전매 제한도 강화됩니다.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은 당첨 후 일정 기간 되팔 수 없는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은 3년, 지방은 1년으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청약 및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청약 재당첨 제한은 최대 10년이 적용되고,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수도 1주택으로 제한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11호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 축소, 세금의 중과라는 세 가지 초강력 수단을 한 번에 쏟아부어낸 역대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힘든 수요 억제 올인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 억제를 하는 정책은 결국 공급 억제 정책의 효과만 발생하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었다라는 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수요라는 게 뭡니까? 시장에서의 수요라는 거. 그것은 각자 우리 국민들 개개인이 잘 살아보고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민심을 이런 어떻게 보면 억제만 하는 식으로 이거를 과연 누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극단적인 대출 규제에서는 중국인이 우리나라 아파트를 매수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더 굉장히 열려있게 되는, 더 어떤 극단적인 이점을 누리게 되는 또 상황이 반사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중국과 이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질서 상호주의와 관련해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내 어떻게 보면 이런 국내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과한 철퇴를 내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런 정책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비판점들도 아울러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 정책이 폭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거래만 얼어붙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우려대로 공급은 막히고 집값은 다시 폭등하는 부작용만 나올까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을 지켜본 결과 이런 수요 억제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